나오시잖아요. 하고 우리 여기 집회가 정치판으로 안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무당파로 가는 거 맞습니다. 이해하시고 왜 또 뭐 누구 안 부르고 자꾸 그러시는데 저희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자, 정치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자기네들이 연사로 와서 쓰는 게 맞지 그 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한 판하고 끝나는 거예요. 연사로 와서 그냥 연사로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이 집회 태극기 앞으로 부대라 그러지 마시고 태극기 국민이라고 얘기합시다. 앞으로 단어를 우리 태극기 부대가 아니고 태극 국민, 우리 태극기 국민이 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게 되면은 정치인은 안 불러도 지들 오게 돼 있습니다. 요 앞전에도 우리 그 전번주도 오영국 선배님이 5.18 유공자 까라가니 16일날 김진태 의원 잘 까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하면은 조져야 돼요. 빠치 다 떼라 이거야. 나가라 이거야. 왜 뭐하냐 이거야. 그러면 태블릿 피셔도 좀 까라 그러는데 한 놈도 까는 아유 욕 나오려고 그러네 또. 아 참 욕 나오는데 참겠습니다. 저 뭐야 태블릿 PC 위해서 좀 까라 이거예요.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우파 애국 동기들만 깔 게 아니고 맨날 목 아프게 해주지만 해도 정치인들이 좀 나서서 해주면 참 고마울 텐데 참 한마디로 한 인간도 안 해주니까 정말 속이 참 여기에 마이크 잡고만 욕을 막 세리 퍼붓고 싶은데 하도 또 국민신문고에 또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가 오늘 욕 좀 참겠습니다. 하고 뭐야 우리 다 이거 저 우파에 계시는 분들 옆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똑똑한 분들도 많고 참 우리 와서 연사 오시는 분마다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렇게 잘 해주시는 우리 서울서 뭐 마산서 부산서 이렇게 와서 해주신 연사분들 우리 대구에 계시는 선배님들하고 참 고맙게 느껴야 되고 우리가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지켜나가면 됩니다. 하고 요번에 또 그 전원책이 와가지고 뭐야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다가 뭐 태극기 부대가 아닙니다. 태극기 국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우리가 부대입니까? 우리가 태극기 국민이지.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만약에 전원책이나 저 김성태나 내려와가 자유한국당이나 또 서문시장이나 이 자리나 깐다 그러면 까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이 모토가 박근혜 대통령님 대구 집회는 명예회복입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 그거를 갖다 지우고 가자고 그러니까 이게 욕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같은 우파지만은 좀 멀리 위에 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솔직한 얘기로 태극기 여러분 뭐하러 들고 나왔습니까? 탄핵 사태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육하원칙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들고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잠깐 지우고 가자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칭 우파라고 그러면서 그걸 발휘하고 있으니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싸우는 분들한테는 어디서든지 가서 동참하고 동지가 될 수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잠시 접어두고 가자 그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꼭 좀 그런 거는 우리가 명백하게 좀 선을 꺼서 이제는 이제 다들 도가 피쳤잖아요. 그죠? 안 까마귀 쑥 까먹고 이제 가실 줄 아시겠죠 여러분? 하고 제일 또 문제는 이 정치판이 누구 또 내려온다 그러면 내일 또 저기 뭐야 중앙파서 신고돼 있더라고요. 그 왜 정치판이 왜 합니까? 우리가 정치인입니까? 나라가 얼어 나왔지. 우리가 여러분들 애국 동인님들 여기 정치하러 나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나라 살리기 위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여기 정치판 끌어들이는 그런 인간 오면 가차없이 여기서 내보냅시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우리의 정치인들은 차라리 여기 와서 연사하면 되는 거지 여기가 정치판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치 선전 도구에 장이 돼서는 이 8월당 집회가 그리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하고 뭐야 우리가 잠깐 공지시킨 대로 저 내일 평택 그 집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또 변희재 대표님 또 법원 앞에 월요일날 집회하면 공지 올리면 좀 많이 올라가서 우리 변 대표
응원해서 교도소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태블릿 PC 가지고 정확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변희재 대표뿐입니다. 그러니 좀 힘 좀 주셔야 됩니다.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연설이 많이 길었는데 앞으로 좀 내일 평택 집회, 수요일 그 다음에 서울 KBS 집회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이 많았는데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동기 여러분. 욕은 형님만 안 하시면 여기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요즘 가짜 뉴스, 진짜 뉴스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죠? 여당 놈들이 가짜 뉴스를 적발해서 엄벌에 쳐야 된다고 지금 요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2016년, 17년 그 12월 1, 2월 달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 그러면 손새끼 누군지 알지요? 텔레비에 뉴스를 진행하면서 그냥 나오면 3만원, 모욕하고 나오면 5만원, 유모차 끌고 나오면 10만원 뉴스에 대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게 가짜 뉴스입니까 진짜 뉴스입니까? 저는 너무나 황당했던 게 아니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서 돈을 더 쓰고 오는데 왜 우리 보고 돈 받고 집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좀 황당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지요? 그리고 TV 조선에 하태경이가 출연해가지고 태극기 집회가 커지니까 뭐랬겠습니까? 최순실이의 돈이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뉴스에 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게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문재인아 내가 말한 거 이거 먼저 고치라. 아니 이게 거짓말인데 신고할 데가 없어. 아니 광우병이니 별의별 사건들이 많지만은 요 근래에 우리가 기억해볼 만한 그런 거짓말 대표적인 게 손석희하고 하태경이 아닙니까 그죠? 이것들 먼저 때리잡아 놓고 우리한테 무슨 이게 거짓말이고 이게 거짓말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것들이 인간의 탈을 썼으면 제 말이 맞지요? 우리 이제부터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가짜뉴스를 하나하나 잡아서 어디 신고할 곳 찾아가 신고 좀 해주이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연사분의 연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분 모시기 전에 우리 스타벅스 2층에서 사진 찍는 아리따운 여성분 얼굴 좀 이쁘게 나오게 찍어주이소.
우리 아무리 신고해봤자 우리 죄가 없다. 문재양이 나라 팔아먹는 거 그거 국민신문고에 신고 좀 해주이소. 부탁 좀 드릴게. 예. 알겠지? 예. 내 말이 맞지요?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연습을 한번 오셔서 연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강수단 TV의 강수단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신 여러분들, 강수단 기자입니다. 자, 제가 연설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 애국시민, 태극기 부대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태극기 애국시민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과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이 있습니다. 다만 태극기 부대는 최소한의 목적, 김정은 모가지 따는 게 그게 맨 처음 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극기 이 집회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는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집회를 살려야 되는 것에 대한 고찰입니다. 먼저 태극기 이것을 드신 애국시민들 여러분, 제 말을 똑똑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태극기를 들었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 꽂은 태극기는 그것은 가짜 태극기입니다. 남아있는 태극기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에 전초가 된 스모킹건이자 이 최대의 증거로 쓸 수 있는 태블릿 PC, 이 태블릿 PC의 퇴짜도 꺼내지 않는 태극기 부대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외치는 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는, 즉 다단계 사기꾼이자 박근혜 파리가 됩니다. 강산이는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파리라는 것은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과 직결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싸우지 않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왜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소수의 인원만 남았냐? 그것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증거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찍어낼 수 있지만은 우리를 제외한 다른 대다수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했고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범죄 사실이 있냐 범죄 사실이 없냐 이것 차이인데, 이 기준을 정확하게 갈라놓는 것은 법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우리 말이 맞다, 태극기 말이 맞다, 이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즉 법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남재준 장군 마지막 서증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10월 17일자로 박근혜 대통령 진술서를 내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진술서의 내용 중에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에서 옷값, 화장품값, 의약품 국정원 특활비로 구입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법원에서는 현재 그거는 개인의 주장일 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현재 법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태극기 집회 1년, 2년 동안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홀로 법적으로 싸우고 계신데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다는 여러 태극기 집회, 그 중에서 가장 큰 정당 새누리당, 대한애국당 법적으로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 한 가지입니다. 태극기 집회 진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태극기 부대가 태극기 에너지로서 그 진실을 숨겼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법적으로 이것이 사기 탄핵이라고 쓰인 그 증거다, 그 증거의 흔적을 남기는 것인데 아직도 100억 모으기, 조원진 대통령 만들기, 최길갈 경주시장 만들기, 대통령께서 감옥에 있는데 누군 대통령, 누구는 시장 만들기,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싸워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위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야,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대중들로부터 태극기 집회가 외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좋은 기회에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사고를 많이 치더라도 일반 대중들은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즉, 태극기 집회에 우리 스스로가 진실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태블릿 PC 이 재판이 가장 중요한 게 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기 탄핵이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태블릿 PC입니다.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국정농단 그래 최순실이가 태블릿 PC 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변희재 대표 이 태블릿 PC 재판에서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태극기에 대한 애국 시민보다는 대중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그러면은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냐, 문재인 정권은 무엇이냐, 이렇게 갈 확률이 매우 높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호응을 받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는 국제 정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재인이가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해 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문재인이가 저렇게 쌓아 돌아다녀도 각 국가에 있는 수장들은 정신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저렇게 해도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하는 인권 문제, 그 다음에 북한 정치수용소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즉 문재인이 김정은을 코너에 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연설 때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많이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정리의 박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대통령, 우리의 진짜 원수가 누굽니까? 누구라고 잘 안 들린다. 누구라고요? 대한민국 진짜 망치고 있는 진짜 원수는 누굽니까? 대한민국 망치는 원수가 누구냐고? 진짜 원수는 누구? 진짜 대한민국 살리고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의 대통령 진짜 원수는 누굽니까? 대한민국 망치는 원수는 누굽니까? 같은 원수인데 와 이래 다르노, 그쵸? 사람 환장한다. 자, 좋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연습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김정석 회장님 앞으로 좀 나와 계시소. 예, 나와 계시소. 자, 대구의 애국자입니다. 자, 우리 김장석 회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대구 경북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전 안동 태극기 집회 가서 연단이 오르고 시가 행진할 때 너무 많이 소리 지르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 좀 잠겼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948년 8월 15일 건국하고 나서 올해가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이승만 대통령님이시죠? 반만년 역사에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 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일으킨 5천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박정희 대통령님이시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깨끗하고 가장 업적이 많고 가장 아름답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분이 누굽니까?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말아먹는 자, 그 자가 누굽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안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철책선이 허물어지고 군사 요청들의 방어막이 철가되고 누구 마음대로 하늘길 열어주고 누구 마음대로 땅길 열어주고 누구 마음대로 바닷길 열어주고 그것도 모자라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북으로 10km 남쪽으로 85km 35km를 북한으로 더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35km를 면적으로 환산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의 면적의 3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여적죄인 맞죠? 여적죄는 사형입니다. 문재인이 누굽니까?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5월 9일 대선 사전선거 둘째 날 여백 없는 가짜 투표용지로 투표한 장본인이 저 김장석이에요.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가짜 대통령이고 사기 대통령이고 이런 작자는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돼요. 사기 대통령 끌어내려야 돼요. 저는 작년 5월 9일 대선 이후 문재인을 단 한 번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죠.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번 문재인이 유럽에 가서
하는 행패 보셨죠? 그 작자의 머리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머리에 아예 없어요. 김정은이 밖에 문재인의 머리에는 김정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북한 김정은 돼지새끼의 시다발입니까? 여러분, 문재인 김정은의 시다발이고 김정은의 노비입니까? 이 작자가 도대체 뭘 하는지 대한민국 국격을 온 세계에 떠돌아다니며 국격을 떨어뜨리고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어요. 이런 자, 헌법을 유린한 이런 자, 이런 문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끌어내려야 되겠죠? 끌어내립시다. 문재인을 끌어내립시다. 문재인을 참수하자.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혹자는 99% 이상이 이 나라가 공산적화가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공산적화된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단 하루가 아니라 단 한 시간도 공산적화된 나라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적화를 획책하는 자, 그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문재인이에요. 이 나라의 공산적화를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혈안이 되어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문재인인 것입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우리들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매 말씀 올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구창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님 복귀하라! 한미연맹 강화하라! 우리도 핵을 갖자! 종북 척결!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공중파 MBC, KBS 봅니까? 안 봅니다. 안 보죠? 정편 봅니까? 안 봅니다. 정편도 안 보죠? 한때는 그래도 만나면 좋은 친구 MBC였는데 이제는 만나기 싫은 친구 MBC가 되어버렸다. 그지요? 맞습니다. 한때는 KBS 한국방송이었는데 이제는 KBS 평양방송이 되어버렸다.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9시 땡 되면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런 뉴스가 그래서 땡전 뉴스라고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다. 그지요? 근데 요즘은 뉴스 보기가 겁나요. 뭐 김정은이 찬양, 문재인이 찬양한다고 여러분 뉴스 보면 사람 돌아버린다. 그지요? 자, 24일 날 서울에서 언론 규탄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일하신다고 바쁘지만은 거짓말 좀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좀 다 올라가서 집회하는 사람들 어깨 위에 힘을 좀 실어주시기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까? 가기 싫은 것다. 다시 한 번 더. 다 24일 날 가서 언론 규탄 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 고맙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다음 연사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탁구멍 뚫어도 줄로 빼가 뒤로 빼고 당겨 갈겼으니 망정 이 몸이 죽고 죽어서 100번 고쳐주고
유두환 사무소장님 앞으로 조금 나와서 좀 대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 담궈두어 쓰리 멈춰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나는 샛별같이 내 님이 꿈꾸는 세상 더욱 빛나게 하리 내 힘을 빼앗아 한다면 나를 쫓지 않으리 님 향하는 간심이여 하실 줄이 믿으려 하실 줄이 자, 다음 연사분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집회 연사들 중에서 최고 키 크고 최고 잘생기고 최고 연설 잘하시는 분입니다. 서울에서 오신 구국동지회 사무총장 유두환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 잡초가 잘 큰다고 그럽니다. 2009년도 5월 새벽 19세 청년 압둘라 이 청년은 자기의 조국 가나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나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이들은 돈이 없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버스도 타지 못하고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폭염을 기록하는 사하라 사막을 약 한 달간 걸쳐서 리비아로 들어왔습니다. 출발할 때 10명이 출발을 했지만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동안에 3명이 죽고 7명이 리비아로 들어왔습니다. 리비아는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소득 2만 불을 넘는 5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산업으로 2만 달러를 넘는 아프리카 5개국 중 산업으로 2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